자, 안녕하세요. 신탁구 신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탁구나 조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우리 회원님들이 네.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할 때 보면 네. 뭐 기초적인 단계와 네. 어떻게 보면 뭐 레벨이 좀 높은 단계와 네. 회원님들이 배워가는 이 수순들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막상 게임을 딱 들어가면 우리가 리시브라는 걸 할 때 네. 어떻게 보면 초급 단계에서는 요만큼 네. 그죠? 네. 그리고 뭐 고급 단계에 가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난 처음부터 고소가 하는 거 바로 하고 싶거든. 진짜 하고 싶죠?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네. 그죠? 하지만 네. 우리가 운동을 해본 결과 네. 내 실력에 맞게 단계에 맞게 네. 하나하나 다 해나가야 게임에서 적절하게 내가 써먹을 수 있지. 뭐 하나 내가 뭐 특별하게 강한 거 갖고 있다고 해도 네. 그 공 아니면 내가 그 기술 못 쓰잖아.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게임을 할 때 네. 초급 단계에서부터 네. 고급 단계까지 네. 이렇게 좀 나눠서 네.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있죠. 예. 이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온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총 4가지 시리즈로 할 건데, 탁구를 이제 치다 보면 처음에 이제 뭐 스트로크 기술들 이제 배우고, 네. 뭐 이제 큰 기술들 배우죠. 이제. 네. 점점 상위 부스로 올라갈수록 이제 잠플레이라는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네트 플레이, 뭐 네네. 리시브뿐만이 아니라 네. 공이 네트에서 가까이 오는 공들, 네. 예, 혹은 뭐 다른 기술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이 발전된다라는 거를 느꼈을 때, 아, 이분은 이런 거를 가지고 기술을 쓰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줄 아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공을 참 잘 다루네. 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총 4가지에 걸쳐서 네. 시리즈로 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브에 대해서 그렇죠. 리시브에 대해서.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리시브를 잘한다, 혹은 뭐 잠플레이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을 때,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걸까? 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예, 뭐 다른 코치님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는 타점 놀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타점을 내가 빨리 잡았다, 늦게 잡았다, 뭐 이걸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영역이 있고요. 박자를. 네, 네. 네, 박자, 뭐 타점, 네. 뭐 같은 맥락이죠. 예, 두 번째로는 공을 내가 짧게 줬다, 길게 줬다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 컨트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 스핀을 내가 좀 자유롭게 구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뭐 스핀을 줬다가 안 줬다가, 뭐 공을 좌회전으로 돌렸다, 우회전으로 돌렸다, 뭐 상회전으로 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모션에서 상대를 약간 속일 수 있는 페이크 동작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마스터를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게임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게임할 때 쓰면 리시브를 잘하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유가 있게. 예,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편으로는 이제 박자, 그러니까 타점 놀이를 좀 잘 하자. 타점.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운동이고 경기를 하게 되면, 네. 어쨌거나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가 잘 못하는 부분, 또 상대가 잘하는 부분을 잘 안 맞춰주려고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모든 회원들은 어떤 코치가 레슨을 하더라도 처음에 정박자를 주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그게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빨리 잡을 때도 있고, 조금 더 천천히 잡을 때도 있고, 뭐 어떤 상황에 맞게, 그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뭐 여러 영상에서 네. 뭐 박자를 빨리 잡아서 리시브해라, 천천히 잡아서 리시브해라, 이렇게 설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네.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패널도 들고, 원래 패널도 출신인데 패널도를 들고 영상을 찍었더니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이크를 다시 들고 나왔어요. 네. 신코치도 조회수를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리시브는 이제 커트인데,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 몸과 가까이 오는 공은 빨리 잡을 수 있다. 그치? 그리고 내 몸에서 멀리 있는 공은 천천히 잡는 게 좋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기본 베이스에서 만약에 서브 줘보세요. 서브가 들어왔어요. 지금 바운드가 여기 튀겼죠. 네. 예, 여기는 저랑 뭐 한 걸음 정도 들어가줘야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거리죠. 네. 그러면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서브를 맞히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속도와 공이 오는 속도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빨리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고 좀 급하게 받는 느낌인 거예요. 그치. 그쵸? 그래서 바운드 되는 지점을 미리 가 있지 않으면 다리가? 미리 이렇게 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빠른 박자에 타점을 잡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가서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뭔가 이렇게 내가 컨트롤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갖다 받았다는 느낌? 좀 약간 허겁지겁 받았다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네. 상대의 회전을 정확하게 내가 이제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움직이고 바운드 되는 지점, 이 지점에 내가 빠른 박자로 공을 치고 타점을 좀 빠른 타점을 쓰고 싶으면 서브가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자리를 잡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요 타점을 내가 놓쳤을 경우에는 자, 이미 내가 늦었기 때문에 네. 빨리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늦춰서 잡는 거, 자, 늦었잖아요? 그럼 늦춰서 잡는 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빠른 타점의 어떤 그런 임팩트나 천천히 기다렸던 임팩트나 상대방이 제가 지금 영상으로 봐도 컨트롤을 하는 느낌인 거죠, 지금. 박자를 컨트롤하죠. 네, 박자를 원하는 타점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박자를 미리 내가 준비를 해서 하는 거는 내 실력인 거야. 네. 그치. 근데 이게 아니라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가서 받는 거죠. 미리 예상을 하고 받는 거죠. 자,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먼저 사전에 내가 빠른 박자로 리시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천천히 리시브를 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마음을 먹어야 핵심이 돼. 있어요. 빠른 박자로 이제 줬을 때는 네. 사실은 박자가 빠르다 보니까 속도가 우선인 거고, 천천히 줬을 때, 천천히 받았을 때는 어차피 천천히 받았기 때문에 속도가 우선이 아니라 구질이 우선인 거예요. 구질? 스핀? 스핀이라든지 이제 코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이 되는 거죠. 물론 빠른 박자로 받았을 때도 그게 같은 일맥상통이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빠른 박자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스핀을 많이 주려고 했을 때는 약간의 어떤 무리수가 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쵸. 예,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오버하는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서브 놓고 내가 빠른 박자로 받았을 때는 서브 넣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동작보다 빨리 보내서 상대가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공을 치게끔 만들어야 그래야 내가 좀 순한 공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타점들을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내가 볼을 받았을 때는 평범하게 그냥 그대로 주면은 너무 상대방한테 이제 좋은 공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쵸?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받았을 때는 구질을 조금 더 스핀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비 주거나 선수가 컷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쵸? 네. 조금 더 임팩트를 가해줄 필요가 있다. 네. 천천히 받았는데 구질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한다는 거는 네.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 거거든요. 그치. 예,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리시브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네? 이게 백쪽에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서브가 허에도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네.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지금 미리 이렇게 가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잘 보세요. 우리는 이제 백이나 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상대가 서브를 넣었을 때 네. 사각지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백으로 받아야만 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화로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 그치. 그러면 보면 이쪽 코너 네. 또 화쪽 짧게 네네네네. 그 다음에 뭐 백쪽 이런 짧게 네. 요런 곳에 서브가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갔는데 뭐 이렇게 받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쵸. 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선수들도 아니고 뭐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받는 것도 좀 그렇고. 그쵸. 이쪽 길게 왔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치는 것도 좀 약간 네네네네. 무리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돌아서는 동작이 있다 보니까 백으로 받을 수도 있고 포핸드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좀 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전에 나는 백으로 칠 거야, 나는 화로 칠 거야 라는 동작이 미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선수들 네. 시합하는 영상을 보시면요, 리시브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상대가 서브 넣기 전에 내가 백으로 치려고 하는 모션 네네네. 혹은 이렇게 화로 치려고 하는 모션이 미리 잡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예. 보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이 사람이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를 몰랐을 거야.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선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백 리시브를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전체적으로 화 리시브를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포지션 플레이를 먼저 해놓고 거기에 내가 짧은 공을 좀 먼저 기다릴 것이냐, 긴 공을 먼저 기다릴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게임을 하고 상대방에 따라서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대방이 대부분 짧은 서비스를 많이 넣는 그런 상대를 만났다면 아마 이렇게 오른발이나 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발이 이렇게 미리 들어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미리 딱 들어가려고 하는 분. 네. 그러다가 길게 나오면 나오는 동작인데, 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박자놀이를 좀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받는 방법. 미리 들어가 있는데 나오면서 받는 방법. 늦췄네. 그렇죠? 늦췄죠. 일부러 내가 늦추는 거죠. 네. 예, 분명히 미리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빠른 박자로 받을 수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네. 자, 빠른 박자로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타이밍을 내가 빼면서 스핀을 더 준다든지, 네. 예. 빼면서 스핀을 준다든지, 네. 이렇게.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과 내 라켓이 빠른 박자로 치려고 하다가 늦춰 잡을 때는 이 공과 내 라켓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이 빠져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 다시 넣어보세요. 이걸 미리 확 빼고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다 보면 타이밍이 잘 안 맞나. 그치. 예. 그래서 마치 이 공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 같이 얹어 놓는 느낌에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안정감 있게 커트나 이런 리시브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같이 나오면서 빨리 받으려고 하다가 천천히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박자놀이가 되면 상대방이 타이밍을 빨리 들어오는 줄 알고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3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짧게 놓을 줄 알고, 그치. 자 보세요. 자, 짧게 놓을 줄 알고 이렇게 들어와 보세요. 짧게 놓고, 이렇게 짧게 놓을 줄 알고 들어와 있는데 네. 들어온 걸 본 거야. 그러면 물론 여기서 이렇게 길게 줄 수도 있지만 네. 여기서 늦춰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예, 그러면 좀 더 스핀을 더 많이 주면서 공을 보낼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공격 타이밍을 내가 빼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션적인 그런 이제 그 박자놀이를 하는 연습들을 평소에 좀 하시면 내가 빠른 타점, 그다음 좀 천천히 오는 늦은 타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짧은 공을 기다렸다가 나오면서 하는 리시브, 네.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면서 하는 리시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빠져 있다가 들어가는 리시브는 조금 뭐랄까 좀 추천을 좀 잘 안 드려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냥 허둥지둥 그냥 받는 느낌인 거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잠플레이 이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박자놀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짧은 공을 먼저 기다렸다가
또 나오면서 또 긴 공을 이렇게 좀 타점을 늦게 잡아서 예, 보내는 그런 연습을 좀 같이 해주시면 상대방의 3구 공격을 최대한 약하게 예, 혹은 나한테 좋게 예,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이 박자 하나만으로 네. 마지막에 이렇게 좀 늦추는 것까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네 번째 단계, 페인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꼭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크가 이 시리즈 안에 전반적으로 다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어요. 상대를 속이고 상대를 좀 흔드는 예, 그게 이제 페이크나 페인팅 모션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건데 예, 그럼 마지막에 이제 설명드릴 페이크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잘 들어가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전개가 되어 있어. 그렇죠. 네. 예. 아. 그래서 우선은 잔플레이나 리시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하고 싶으시면 박자놀이를 먼저 연습하셔라. 왜? 이 박자놀이가 곧 이 이후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에 기본 베이스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빠른 박자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천천히 기다렸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잔플레이를 좀 잘하고 싶으시면 뭐 그 안에 뭐 컨트롤적인 부분 뭐 라켓에 뭐 어떤 그립을 어떻게 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더 있겠지만 우선은 내가 빠른 타점, 그러니까 올라오는 타점과 떨어지는 타점 예, 이 타점을 조금 내 의도대로 상대방이 빠르게 넣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받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의도대로 내 주관대로 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귀한 정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자, 탁구를 좋아하는 많은 회원님들에게 좋은 성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